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에 많은 직장인들이 조용히 그리고 혼자서도 겪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번아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피로와 감정 소모, 책임감,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을 때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회사만 가면 숨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강의가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보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번아웃의 정의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하다, 힘들다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업무 과부하와 감정적 소진이 누적되어 결국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자신감과 동기, 감정 조절 능력까지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WHO에서는 번아웃을 공식 질환은 아니지만 직업 관련 증후군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현대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만큼 흔히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 신체 반응이며 나약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버틴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번아웃의 3대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고갈입니다. 더는 마음을 힘이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일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 사람은 보는 것도 힘들다 같은 감정적 상태를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성취감 감소입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에게 평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나 정말 이 일이 맞나? 라는 회의감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직장인은 물론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회사원에게 번아웃이 많이 생길까요? 직장인이 삶은 늘 경쟁과 압박 속의 연속입니다. 업무는 끝없이 쌓이고 성과는 늘 요구되며 감정 노동은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휴식 부족과 예측하기 어려운 일정 변화, 상사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강해 번아웃이 더욱 흔하게 발생합니다. 번아웃의 주요 원인입니다. 개인적인 원인을 보면은 사람은 성향고 번아웃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책임감이 과다한 사람은 남의 일도 도와야 한다는, 팀의 문제도 떠안아야 한다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기 힘든 성향은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 내 시간을 갉아먹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자기 돌봄의 부족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보다 남을 신경 쓰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착하다는 이유는 번아웃을 겪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번아웃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환경 자체에 있습니다. 업무의 과부하, 촉박한 마감,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혼란, 인정과 소통의 부족과 장시간의 근무, 이런 환경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번아웃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의 초기 신호는 작고 아주 평범하게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눈뜨기가 싫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나며 예전보다 실수가 늘어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번아웃은 더 깊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지금 내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아웃의 신체 증상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어깨, 목 결림, 속이 더부룩함과 소화불량, 밤에 깊이 잠이 들지 못하는 수면장애, 감기 염증이 잘 생기는 면역력 저하까지 이는 단순 몸살이 아닌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정서적, 심리적 증상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함이 나타나며 감정 표현이 점점 무뎌지고 줄어집니다. 불안, 우울 증상이 또한 생기기도 하고 좋아하던 일에 흥미가 사라집니다. 사랑과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번아웃의 행동적 증상은 이제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업무를 계속 미루게 되고 카페인 흡연, 음주량이 늘어나게 되며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지각 결근이 잦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발생하는 생존 반응입니다. 번아웃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번아웃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팀 전체의 성과에도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민함과 피로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건강이 약화되며 병원에 찾는 횟수도 훨씬 늘어납니다. 결국 삶의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고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자기진단 테스트가 따로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본인 스스로 자기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번아웃 위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다면 지금 당장 쉬어야 한다는 강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면 더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번아웃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군별 번아웃 취향 유인입니다. 직업마다 번아웃은 원인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회사원은 마감 성과 압박이 지속되며 의료 돌봄, 특히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 감정 노동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과도한 업무량과 프리랜서는 일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에 따른 번아웃 패턴이 달라 각 직업군에 맞는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인식입니다. 나는 지쳐있다.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감정 다이어리를 사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번아웃은 휴식 재설계가 필요한데, 휴식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미세 휴식을 잠깐 취해주는 것이 좋고, 주말에 3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몸의 긴장 완화를 도울 수 있으며, 휴식의 질을 바꿔야 피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상의 교정을 통해서 번아웃 증후군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리셋입니다. 몸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번아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면 루틴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7,000에서 10,000보 정도 걷기를 수행하며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마사지, 스트레칭 같은 온찜질 등을 사용하는 것이 몸을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번아웃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전략이 또한 필요한데, 하루에 5분 정도 명상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으며,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일기를 3줄 정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구분을 연습하며 화, 슬픔, 지침 등을 연습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목욕 전에 한번 거울을 보고 본인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본인을 좀 더 가꾸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말을 스스로 많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 환경의 리디자인입니다. 업무는 우선적으로 환경을 바꾸면 비효율과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합니다. 오늘 할 3가지 핵심 업무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고 모니터 책상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환경의 작은 변화가 내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방지하게 되면 루틴 5가지가 있습니다. 번아웃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루틴을 꾸준하게 실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번아웃 방지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 90분 집중 후에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1.5에서 2리터 정도를 하루에 매일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은 하루에 10분 걷기를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 자신에게 오늘 잘했다 라고 말을 한번 해주면 이 5가지의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아웃을 견디는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가짐도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완벽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함이 아닌 회복의 힘입니다. 결론입니다. 번아웃은 절대로 약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회복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가 시작되며, 오늘부터 잠깐씩 휴식과 가벼운 운동,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을 한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나를 돌보는 사람이 타인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